역사는 전국과 지역에서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역정입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근대의 개막으로부터 한 세기 동안 식민 지배와 해방과 분단,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백년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기록해 나아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천안의 역사적 사건과 현장, 인물들이 전하는 교훈과 지혜를 실천해 나아가는 천안역사문화연구회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천안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온고의 지신이라 했듯이 역사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바른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는 천안 지역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 즉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이를 위하여 강연회는 학술대회를 열고 수무제나 의령제도 개최하고 자료집과 서적도 출판하고 관련 안내문을 세우고 조형물과 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출신인 4.19 혁명 김영기, 윤지섭 학생열사 기념 조형물과 옥천판 동경대전 용담유사 간행과 세성산 전투를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월 1회 이상 동학농민혁명의 길, 아운의 4.1 혁명의 길, 민촌 이기영의 고향길을 탐방하고 민주화 운동의 길도 준비 중입니다. 이 길은 회원 시민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의 참여 수업으로도 진행되고 예지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이들을 친절하게 안내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동학농민혁명 천안 기념사업회와 김국열사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민촌 이기영 기념사업회도 창립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의 연대 활동의 성과로 천안 민주단체 연대회의가 결성되었으며 사설 도서관인 민촌인문학도서관도 개관하였습니다. 민촌인문학도서관에는 연세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등 각계 기관과 여러 인사들이 기증한 만여 건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천안 민주단체 연대회의 등 여러 단체들이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과 강의실에서는 각종 회의나 독서 모임, 영화 모임, 시민 강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에 천안시가 천안 100년 변천사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 동학농민혁명 세성산 전투를 관군이 일본군과 연합하여 농민 반란군을 토벌했던 역사로 기록하여 당시 천안 민주단체 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더랬습니다. 결국 천안시가 일부를 해소하여 파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이때에 천안 100년 변천사는 우리가 다시 쓰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안 100년 변천사를 다시 쓰는 중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 장군 등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반봉건 반애세운동입니다. 반봉건운동의 1차 봉기는 봄에 고부간을 시작으로 삼남 지방을 휩쓸면서 전주성을 점령하여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반애세운동의 2차 봉기는 가을에 삼려에 집결하여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적인 항일 투쟁으로 확산되었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화력을 앞세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밀리면서 전봉준 장군 등 지도부가 처형되고 실패하고 맙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배층에 항거한 반봉건운동이며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운동입니다.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1919년 3.1 만세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평등사상과 사회 변혁을 내세운 근대화 운동이었으며 4.19 혁명, 5.18 광주 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인 동학은
1860년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 창시한 인내천을 핵심으로 하는 후천 개벽 사상으로 사회 변화를 갈망했던 민중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호 선생이 순도한 이후에 2세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해 전국화되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으며 3세 교주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3.1 만세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날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 이르러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됩니다. (1860년)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고 1894년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과 제폭구민, 척양, 척해를 기치로 조선정부와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동학은 교주인 최재호 선생이 처형되고 2대 교주 최시형 선생이 강원도와 경상도 산간지방으로 숨어다니며 포독하여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충북지방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청주 지역과 같은 문화권인 천안 목천에도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당시 목천의 지식인이었고 재산가였던 김은경 접주가 1881년 충북 단양으로 최시형 선생을 찾아가 도를 전수받고 포교를 시작합니다. 1883년에 봄 본인의 구내리집 현 동면 죽계리에 간행소를 설치하고 동경대전 천부를 간행하여 각 포에 배포하면서 충청도 내륙지방에 동학이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또한 동학 삼노라 일컬어지는 김화성이, 김용희, 김성지 등과 동경대전 백부를 간행하는 등 포덕에 힘을 씁니다. 1892년에 시작된 교조 신원운동은 1893년 복합상소와 보훈집회로 확산되는데 목천 동학 교도들도 보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합니다. 1893년 3월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4월에 목천 등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목천, 보훈, 영동 등지의 교도들이 서울로 쳐들어갈 준비도 하였습니다. 당시 천안 지역은 6월에 성안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으로 민심이 어수선하였고 8월에는 동학 교도들이 일본인과 다툼 끝에 6명을 주살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당시에 목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는 주민 10명 중 8, 9명이 동학에 입도할 정도로 동학 세력이 아주 활발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당시 행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는데 전국의 동학 노인들이 목천을 해방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6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8월에 농민군이 재봉기하였고 9월에는 남북접이 연합하여 대일 항전에 돌입합니다. 교주 최시형의 총기포령에 따라 목천 지역의 동학농민군도 이희인과 김보경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의 농민군이 세성산에 집결하여 천안, 목천, 전이 등 3개 현의 무기를 빼앗아 방어진을 칩니다. 세성산 진지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고 동학농민군 진영의 최북단 진지로 관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성산 농민군은 압도적 화력으로 무장한 이두황 부대에 의해 370여 명이 죽고 770여 명이 크게 다치는 등 패배하고 맙니다. 관군과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투인 세성산 전투가 패배함으로써 승리를 거듭하던 농민군들의 기세가 꺾이고 맙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패배하고 우금치에서 대패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듯 천안 지역은 동학의 경제인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유산을 간행하여 동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또한 통안의 최북단 격전지인 세성산에서 관군과 최초로 대규모 전투를 치르는 등 동학농민혁명 사상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한자로 쓰여진 동경대전과 한글로 쓰여진 용담유산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호 선생이 지은 경전입니다. 동경대전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천주, 인내천,
보국 안민, 유무상자 등 동학의 주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처형되고 나서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이 1880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최초로 간행하였고, 이어서 1883년에 목천현에서 간행됩니다. 당시 동경대전 간행은 조직력과 인쇄술 그리고 경제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니 당시 목천 지역의 동학이 대단히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올 김용욱 선생이 그해 가을에 용담유사도 목천에서 간행되었고, 그 진본이 천도교 총본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민년 봄에 동경대전 중춘판을, 여름에 중하판을, 가을에는 용담유사를 목판번으로 간행하였으니 당시 목천이야말로 동학 경전 간행의 메카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동경대전 진본 한 권이 발굴되어 현재 충남박물관 수장고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이 목천판 동경대전은 20여 년 전에 향토사학자 김종식 씨가 복사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진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2월 9일 김진관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차를 밟아서 4월 9일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한 것입니다. 5월 24일 감정위원회를 열어 최고 판본으로 판정하였으며 11월 30일 관련 학술대회를 열었고 현재 충남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학 도인인 김찬남 선생이 후손에게 때가 되어야 세상에 나갈 중요한 책이니 잘 보관하라고 이르며 겹항아리에 넣어서 전했던 진본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어떤 책인지는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 교과서에 빠짐없이 이 두 책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거든요. 바로 동학의 경전이죠. 그래서 동경대전은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호 선생이 1860년에서 63년에 쓴 글을 게재해 모아놓은 책이고, 물론 이제 한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포덕문이라든가 또는 논학문이라든가 불용기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어떤 가치, 사상,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후천개벽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용담유사는 동경대전과 같은 내용인데 큰 차이가 있다면은 한글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노래 형식을 띤 가사집입니다. 당시 일반 민중들은 한문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썼고, 그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가사 형태로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동학을 믿고 동학 사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매개체 역할을 한 책이 용담유사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동경대전이 처음 간행된 것은 1880년에 인제에서입니다. 그리고 용담유사가 처음 간행된 것은 1881년 충북 단양에서입니다. 왜 이 18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를 간행했느냐면은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동학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80년과 81년에 간행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부수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만드는데도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1883년에 바로 천안 목천에서 동경대전을 봄에 간행이 됐죠. 그리고 최근 도올 김용욱 선생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은 용담유사 같은 경우에도 1883년 가을에 천안에서 이제 간행된 거로 고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1883년 봄에는 천안 목천에서 동경대전이 간행되고, 그해 또 가을에는 천안에서 이제 용담유사가 이제 간행이 됐다는 얘기죠. 특히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동경대전이 간행된 것이 바로 천안 목천 그 동면 그 죽계리라는 그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때 그 간행한 동경대전 진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안에서 1883년에 간행된 동경대전과 그 용담유산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그 동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간행됐다는 얘기는 동학의 역사에서 그리고 동학혁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경대전과 이제 용담유사가 그 천안에서 이제 간행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동학이 들불처럼 확산이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894년 갑오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죠. 따라서 하나의 어떤 그 천안에서 두 책이 이제 간행된 것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인 세상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에서 간행된 그 의미를 우리가 기리고 그다음에 간행된 장소를 기념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발견된 그런 그 진본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 텍스트로 삼아나가는 것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이 마중물 내지는 어떤 그 역사적 경험 또는 역사적인 어떤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 지역에서 간행된 동경대전과 용담 그 유사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거를 단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음 추스림 차원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역사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오래된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간행된 당시 현재 천안 동면 죽계리에 김은경 접주의 집터가 있고 덕성리 바타니에 김은경 접주의 묘소가 있습니다. 목천 지역 동학 도인들의 구심 지역으로 동학 포덕의 지도자들인 동학 삼로, 김성지, 김용희, 김하성 등의 활동 무대인 복구정이 있고 작성사는 총기포령 후에 천안 지역 농민군들이 이희인 대접주를 중심으로 한양 진군을 준비하였던 주둔지인데 이후에 세성산으로 옮겨갑니다. 세성산은 목천, 천안, 전이 등지에 동학농민군 4천여 명이 집결하여 관군과 최초로 대규모 전투를 벌였던 최북단 격전지로 여우고개, 막루터, 장군바위 등의 전적지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의령제를 지내고 있으며 2012년에 의령비가 건립됐는데 최근에 세성산 전투 희생자 중에서 확인된 119명의 명단을 둘레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세성사는 그 동학농민혁명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 때 가장 최대 전적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세성산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동학농민혁명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성산 전투 같은 경우는 세성산 전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남 호서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이 서울로 진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세성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교두보의 어떤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세승산을 갖다가 점거했다 볼 수가 있겠고, 강군의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동학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세승산의 동학군들 갖다가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세승산에서 동학농민군과 간군이 전투를 이제 진행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우세한 화력에 밀려가지고 동학군이 퇴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금치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마 세상산 전투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승리를 했다면은 이 동학농민혁명의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전투였었는데, 안타깝게도 패배를 하는 바람에 동학농민혁명이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전투가 또 세상산 전투였다는 점에서는 큰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며 문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려되는 현 시기는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경제인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 지역은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간행된 동학 경전의 메카이고, 동학농민혁명 사상 최북단 격전지인 세성산이 있는 등 역사적 의유가 가치가 대단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회는 그동안 꾸준히 세성산 전투에 대해 연구하고 기념하며 희생대 추모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간행의 역사 규명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천안 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기념하여 천안 삼거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4.19 혁명 기념 도서관처럼 천안 삼거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천안이 동학운동의 중심지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연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동학의 뜻과 동학농민혁명의 꿈이 실현되는 인내 천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해 나아가고 있는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오늘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이 역사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그날까지 천안역사문화연구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